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구급 따라잡기 강좌를 진행하게 된 강나연입니다. 이 강좌는 이제 중급 단계로 막 들어서기 위한 채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강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둑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둑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시려면 좀 더 기력을 늘리시고 또 고수들의 심오한 세계까지 이룰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의 기력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급 따라잡기 강좌는 정석과 포석, 그리고 맥점과 사활 이렇게 4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정석 공부부터 시작해볼까요? 정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포석을 따라가기가 그만큼 쉬워지고요. 또 자유자재로 다양한 포석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석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정석을 두기 전에 먼저 귀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귀를 차지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귀를 차지하는 착점들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걸침, 굳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귀의 착점 수에는 일단 화점, 그리고 삼삼, 또 소목, 고목, 외목 이렇게 5가지가 주로 쓰이게 되고요. 화점과 소목이 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착점들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알고 사용하셔야겠죠. 자, 먼저 화점을 살펴볼까요? 화점은 돌이 사전에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보다는 세력을 지향하는 착점입니다. 만약에 백이 이렇게 삼삼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요. 어느 한쪽으로 막아서 정석이 진행되는데요. 자, 삼삼으로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만약 이 정석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젖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물론 처음에 흑이 귀를 차지했었지만 삼삼으로 들어온 이상 백이 실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흑이 나쁜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이 실리를 차지했지만 흑은 굉장한 세력을 얻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력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실리가 현금과 같다면 세력은 투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상변에 큰 집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또 싸움이 벌어진다면 이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으로서도 이렇게 너무 때이르게 삼삼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포석에서 너무 일찍 삼삼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때를 잘 파악해서 들어가셔야겠죠. 자, 다음은 삼삼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삼은 화점과 반대로 세력보다는 실리를 지향하는 수이죠. 자, 이렇게 위에서 씌어오게 된다면요. 흑은 어느 한쪽으로 밀어서 이것은 삼삼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인데요. 백이 이렇게 2칸을 벌리고 다시 나를자 이렇게 2칸 벌리는 데까지 기본 정석이 진행되고 나면요. 자, 이것은 처음 목적대로 흑이 귀의 실리를 차지했지만 대신 백에게 세력을 빼앗겨서 중앙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흑이 나쁜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의 목적대로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실리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삼삼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소목과 고목 그리고 외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그 3가지는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목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목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소목은 이렇게 한 수를 더 들여서 귀를 굳혀가게 되면 실리를 매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에서 한 수를 더 들여서 두어가는 것을 굳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화점의 굳힘은 어떨까요? 똑같이 이렇게 날일자로 굳힘을 했다고 봤을 때
이것은 아직 귀의 실리를 완전하게 차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훗날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는 맛도 있고요. 또 삼삼으로 들어가는 맛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귀의 실리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삼삼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이 나를자 굳힘을 했다고 봤을 때요. 자, 이것은 어떤가요? 다음에 이렇게 백이 다가오는 맛이 약간 신경 쓰이죠? 소목의 굳힌 모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소목은 굳히는 수가 좋은 대신 또 그것을 방해하러 오는 걸치는 수도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걸쳐 왔을 때 이제부터는 이 귀의 주도권을 백과 흑이 서로 치열하게 다퉈가게 되는데요. 화점에서도 물론 걸침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귀에서 조금 멀어진 걸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흑이 더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목에서는 가까이 걸쳐오기 때문에 역시 주도권을 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목 정석이 화점 정석보다 어려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화점이나 소목만 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두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소목의 굳힘과 걸침이 더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화점과 삼삼을 붙여가거나 걸쳐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 포석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판의 바둑은 초반과 중반, 종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초반에 해당하는 것이 포석, 그리고 중반이 전투, 종반이 끝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석이란 그렇다면 중반에 다가올 전투에 대비하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초반에서는 큰 자리, 요철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포석에서도 전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실까요? 포석이 진행되고 있는데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죠. 지금 이쪽 소목도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좌상계 화점도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곳은 어디가 될까요? 제가 앞서서 소목의 굳힘과 걸침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자,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눈길이 하변에 쏠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발상을 떠올리셨다면 아주 감각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죠. 지금 이 하변의 백이 굉장히 엷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흑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곳이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백이 양쪽으로 분단이 돼서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요. 뭐 뛰어나온다면, 네, 이렇게 뛰어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뛰어나가서 어떤가요? 지금 흑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큰 자리가 많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하변의 전투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러한 현상은 현대 바둑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급박해지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프로 기사들의 실전에서 귀가 아직 비어 있는데 막 다른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바둑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기력에서는 일단은 포석의 원리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석은 준비 단계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큰 자리를 먼저 차지해 놓은 후에 중반전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포석을 잘 짜놓으면 중반전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석에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전에 포석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강좌에 걸쳐서 포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 포석 기술을 하나씩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맥점입니다. 오늘은 돌을 잡는 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돌을 잡기 전에 그 돌이 과연 잡아서 효과가 큰 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흑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점을 반드시 잡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점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꼬부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수입니다. 지금과 같은